저는 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암보험이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보험이 없어도 웬만한 암보험 못지않은 또는 암보험보다 훨씬 좋은 국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쓸데없이 과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수백, 수천만 원을 손해보는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암 가족력이 있거나 암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계신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 환자와 주변인들, 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압도적인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대해 막연한 걱정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를 총 정리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암이라는 큰 병이 발생한 환자 입장에서 가장 부담되는 건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을 거고,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치료 기간도 있을 거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겠지만,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치료비가 가장 큰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부담감, 죽음에 대한 공포, 육체적, 정신적 고통보다도 경제적인 부분, 즉 치료비나 가족의 생계에 대해 더 부담을 느꼈다는 거고, 경제질병인 암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 지원제도 중 가장 먼저 보편적 지원제도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인데 정말 훌륭한 국가 지원 제도라고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제도라서 첫 번째로 넣었고요. 암 환자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암 외에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같은 중증 질환이나 희귀질환, 난치질환 환자분들도 여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 외상자분들, 심지어 중증 치매 환자분들도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장성이 좋고요. 암 산정 특례로 등록된 중증 질환 환자는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 딱 5%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는 고가 의료 장비인 CT, MRI, PET 사용 및 약국이 포함되며 외래 진료와 입원 진료 모두 보장 가능합니다. 만약 과거에 암을 진단받아 이미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셨는데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암 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이나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해서 투여 중인 암 환자는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진료받는 병원의 업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는데, 이 산정특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에게는 거의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 여기까지도 제가 최근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암 환자라면 누구나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고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에서 일부 부담을 해주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 202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분위는 소득이 가장 적은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89만 원입니다. 반면 가장 소득이 많은 분들은 10분위에 해당되어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826만 원입니다. 이건 1년 합산 금액이고요. 내가 만약 1분위에 해당된다고 하면 본인부담금 89만 원을 제하고 추가 금액을 전부 부담해 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내가 상위 1%고 돈을 많이 번다 이렇다 하더라도 10분위 본인부담 상한액이 826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만 되면 차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9분위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525만 원을 제외한 1,475만 원에 대해서 공단에서 상환을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본인부담 상한제 역시 건보공단 1577-1000번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고요. 해당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연락이 미리 오기도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파트가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중환 질병 혹은 부상, 여기서는 암이 되겠죠. 암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그러니까 수술 또는 입원 과정을 감당하기 곤란한 환자가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했을 때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등이 현장 확인을 하고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72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우선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나중에 검사하고요. 혜택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입원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산정특례와 본인부담 상한제는 급여 항목만 지원이었지만 여기서는 비급여 항목까지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제도 담당자 등에게 신청할 수 있는데 반드시 퇴원 전에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동일한 사유라면 2년 이내, 다른 사유라면 3개월 이내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등 소득재산 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서 우리 가구가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연간 180일 이내에서 3천만 원을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의 50에서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암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암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 비급여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할된 문의는 거주지의 보건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생계비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생활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에는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긴급복지지원제도인데요.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는 건강상의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고 저소득층인 분들이 세 가지 사유를 충족하면 갑작스럽게 생계의 위기의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검사비, 치료비 등 의료 서비스와 약값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 기초생활수급제라고 부르는 제도이고 실제로 생계가 곤란한 암 환자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 지원 기준,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 등에 따라서 필요한 수급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다르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생계의료교육급여는 129번으로 하시면 되고 주거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이홈 콜센터 1600-07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암치료 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대신해 혹은 내 가족을 대신해서 암 환자 돌봄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돌봄 지원 제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덟 번째,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그 대상이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재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아홉 번째,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나 간병을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차등해서 지급받고요. 방문하셔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일부 본인 부담을 하며 정부 지원금을 받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복지상담센터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열 번째,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이 내 집으로 방문하여서 지금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 혹은 행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해주고 관리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암 환자 혹은 그 가족, 친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정책과 서비스 4가지만 더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암 환자를 위한 더 많은 정책과 서비스들, 그리고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환자와 가족, 그리고 그 지인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완화시키고 암 환자가 치료된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그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정보도 꼭 알아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의사가 이 환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 중앙호스피스센터가 있습니다. 생명에 위독한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 혹은 그 환자의 가족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증상 완화와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을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암 환자 소득공제 혜택인데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암 진단으로 인한 중증 환자는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만 원까지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중 암 환자가 있는 암 가족력 보유자분들은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암보험을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결국에는 영업이 목적이었다든지 암보험 팔아먹으려고 만든 영상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요. 암 가족력, 특히나 직계가족분들에게 암 이력이 있다면 나 역시 암 발생 확률이 일반인보다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암보험을 더 비싸게 판매하나요? 아니죠. 보험회사도 손해율 관리를 위해 정말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하지만 가족력을 이 변수에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즉 반대로 얘기하면 암 가족력, 특히나 직계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회비용으로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암보험은 암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이 둘이 가장 중요하고 회사별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곳을 골라야 하고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암 가족력이 많은 분들은 암보험 가입에 유리한 면이 있다. 이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 국가지원 제도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내 생활비를 줄여가면서까지 억지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윳돈으로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화해서 가입하시길 추천드리는 거고요.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암 환자분들,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14가지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 준비해봤고요.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의료복지 혜택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고 정말 많은 나라에서 부러워한다고들 하는데요.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솔직히 부담될 때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생각해보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이나 각종 복지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 암 환자분들이나 암 가족력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더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